야, 정문 있지 뭐. 14번 봐보자. 14번. 자, 14번. 집이나 192쪽이거든. 자, 14번. 220V 30W. 기억. 소비 전력은 와트잖아. 소비 전력이니까 전력은 와트지. 그래서 30W 갖고. 혹시 덥냐 얘들아? 덥진 않지? 자, 니은 대수경 맞았고 니은 1초에 소비되는 건 이건 30줄 per 1초니까 저희 30줄이어야겠지. 니은도 맞았고 디귿. 자, 이 친구는 전구니까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야 돼? 빛 에너지로 바꿔야지. 잘했어. 빛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랬어.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자, 전력량을 구하래. 전력량. 450. 먼저 아주머니 전력량 단위가 뭐야? 와트? 와트. 아워. 네. 아, 자, 왜 와트는 얼마야 지금? 45와트. 몇 시간? 그래서 얼마야? 450와트 아워. 영호야 고생했어. 숙제 해오느라. 자, 16번 풀어봅시다. 16번. 자,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해봐라. 자,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LED, 형광등, 전기난로, 전기장판, 15, 45, 1000, 250. 1번. 자, LED와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하죠. 그죠? 네. 맞았고. 옳지 않은 거 찾으래. 2번.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은 전기 에너지를 주로 열 에너지로 전환하지요. 맞았고. 3번. LED 등이 형광등보다 같은 시간 동안 LED 등이 형광등보다 같은 시간 동안 소비한 에너지가 적어야겠지? 적다. 맞았고. 4번. 틀렸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보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 요 두 개보다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 얘네들이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애들이 에너지를 조금 먹어야겠지.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 많이 먹는다 했어. 자, 오른쪽 18번 봐봅시다. 18번 읽어보세요. 지울게. 뭐라? 졸려요. 야, 너 숙제도 안 해오고 지금. 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맞았지? 이거 맞았고. 2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5등급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지? 틀렸다. 답이 그럼 몇 번? 2번. 자, 오른쪽 4번에 2번 한번 봐보자. 오른쪽 4번에 2번. 자, 지금 보니까 소비 전력이 120W래. 자, 헤어드라이기를 1초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에너지와 3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을 계산해보래. 그러면 1200W는 1200줄 per 1초잖아, 그지? 자, 그래서 1초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에너지는 1200. 세민. 네? 전기 에너지 단위가 뭐야? 단위가 뭐야? 와트. 꺼져! 줄! 야, 진짜. 줄. 1200W가 1초분의 1200인데 1초간 사용했으니까 1200줄. 그 다음에 전력량이면 와트아워지? 그지? 와트아워.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 밝아. 세민이가 성격이 좋으니까.
짠. 그러면 1200W에 아저씨 몇 시간이야?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시간 하니까 어떻게 돼? 600Wh. 됐지요?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저기로 가자. 여기 끝에.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224쪽 좀 하지 않았냐? 그러지. 여기는 감염되는 조심해야 돼. 아직도 코로나가. 그러니까 아직도 코로나 안 끝나 이제 영원히. 225쪽, 224쪽. 이거 여기도 숙제였구만. 여기 혹시 한 사람 손? 나 아니고. 여기도 숙제였어. 자, 225쪽 지금 4분 줄 테니까 해봐. 저번에 9시 뭐 학원 갔어? 아니요. 그러면 놀았어. 친구랑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어? 저희 레드 워튼 갔다 왔어요. 레이버라고? 그 보드게임. 아 그래? 보드게임 재밌지. 건전하게 놀고 왔는데? 네. 당연히 건전하게. 남자였어 여자였어? 남자애들 아니고 여자애들이랑 놀죠. 그래 좀 아쉬운데 남자친구들이랑 놀았어야지. 네? 그러니까. 넌 맞아. 하연이는 있거든요. 자기만의 이거라고. 있다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야 하윤이 눈 커진다. 야 그만 놀려. 지금 눈 커지잖아 지금. 하연이도 좀 놀려요. 자 1번에 OX, OX 2번에 증기기관 산업혁명 3번에 니은 4번에 이렇게 위에도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잘했어.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오른쪽 거 보고 하면 돼. 알았지? 그렇게 사실 여기 내용이 좀 재밌긴 한데 한 장 넘겨보자. 자, 사실은 이 단원이 나온 이유는 직업 때문이야. 사실 직업. 그러니까 과거사에 이런 변화들이 있어가지고 산업이 막 바뀌어가지고 산업이 바뀔 때마다 항상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 산업의 격변기를 거치면은 항상 나타났던 거는 뭐였냐면 전쟁이었어. 알았지?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기계가 많아지니까 기계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랑 만든 나라는 그렇지 무기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케이? 저번에 이야기했었지? 무기를 만든 나라 그냥 쓸어버렸거든. 근데 의외로 자 처음에 이제 전기기관이 1차 산업, 2차 뭐 산업혁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정보통신혁명이야. 근데 정보통신혁명 때는 전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거든. 큰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그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2차 그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때 이걸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회피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평화주의가 그러니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여기 3차 산업혁명 때는 3차 산업혁명 때는 다행히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근데 이때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지 거의 죽었지. 1920년도 이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없어. 그래서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 밑에 차라리 전쟁 났으면이라고 하는 댓글 본 적 있어? 왜냐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그게 누구야?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에 도달했잖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오니까 뭐가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까? 전쟁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이 교육과정은 5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거든.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이미 뭐를 예상하고 있었을까? 전쟁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래서 전쟁이 많이 터지고 있지. 그렇지? 자, 전쟁이 터지는 이유는 간단해. 기술 국가랑 그 다음에 기술이 없는 국가.
이 차이가 어때? 너무 심해. 알았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드론이 대량 생산되는 국가. 드론 대량 생산되는 국가. 자, 그렇지 못하는 국가. 그렇지 못하는 국가. 이 둘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여기. 여기가 무조건 이겨. 왜냐면 드론은 공장에 찍어내면 되고 사람은 병사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걸려? 최소 20년 걸리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야 이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관련된 생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밀려 러시아에. 근데 러시아가 알았지? 드론을 대량 생산하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더 많이 힘들어질 거야. 오케이? 이해 갔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여러분한테 왔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차 산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4차 산업을 하면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4차 산업은 반인류적이야. 반인류적이야.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큰일이네. 사람이 필요하잖아. 왜냐면 무인이 핵심이거든. 무인. 무인 로봇, 무인 매장. 알았지? 이 무인이 핵심이다 보니까 그럼 무인이면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냐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뭐라 할까? 기력이 없다는 말을 뭐라고 하지? 무기력.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력해. 아,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자, 전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부, 자동차 운전기사, 말을 운전하는 사람. 자, 마부가 필요 있어 없어? 마부가 필요가 없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 많이 필요해지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부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뭘 배워야 돼? 운전하는 걸 배워야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4차 산업도 없어지는 직업이 있고 생기는 직업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은 빨리 어째야 된다? 사실은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이해가 갔어? 오케이? 자, 현대에 와가지고 말을 타는 기술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운전기술은 의미가 있지. 근데 자, 예전에는 운전기술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었는데 무인 로봇으로 바뀌면 어때? 이제 운전기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니까 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없어질 만한 직업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 현재 있지만 없어질 직업. 없어질 직업. 몇 개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카페. 그렇지, 카페. 카페 정확하게 말하면 카페 뭐 하는 사람? 직원? 카운터. 그 음료수 만드는 사람도 별로 보시니. 그렇지. 뭐지? 그 뭐 음식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 또 카운터 보는 사람. 그렇지. 슈퍼마켓 직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거? 설거지. 그렇지. 왜냐면 요즘 그 식기세척기 있잖아. 설거지 하시는 분. 약사. 의사까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파일럿? 그렇지. 파일럿 요즘 하는 거 없어. 타면 자동으로 돼 있어. 진짜로. 그냥 사람 태우는 게 목적이야. 진짜 다 자동화돼 있거든.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판사? 간호사. 간호사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간호사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왜 그런지 내가 알려줄게. 자, 의술을 의료 서비스라고 부르거든. 알지?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서비스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뭐 소통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지? 여러분이 진짜 신기한 걸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이빨이 아파. 이빨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딱 간다? 그거 알지? 병원을 가면 아픈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 병원을 가면 신기하게 위 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이빨이 안 아파. 뭔지 알지? 그래서 주사 맞기 전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어. 주사 맞기 전에 안 아프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의술을 단순히 의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감정 케어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해. 근데 간호사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덜 아픈 것 같아. 의사가 옆에 있으면 덜 아픈 것 같아. 안심이 된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는 의사랑 간호사는 없어지기 쉽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하고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니까 정신적으로 위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직업 두 개는 사라지기가 좀 힘들어. 그 대신 약사는 다르잖아. 약사는 어차피 약을 받는다고 해서 몸이 막 나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들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약사는 없어질 수 있어.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사가 없어지고 있어. 다 한의사도 없어지고. 한의사도 그럴 확률이 없잖아. 선생님. 선생님도 많이 없어지지. 지금 왜냐면 잡아봐. 4차 산업은 저출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왜 저출산을 가져오지? 직업이 없어졌어. 저거야. 뭐? 직업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내 직업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나 잘리면 어떡해. 주변의 산업들이 막 없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4차 산업은 뭘 불러온다고? 저출산을 불러오고 있어. 그러면 4차 산업이 완전히 끝나면 이 과도기가 끝나야지 애기들 많이 낳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알았지?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낳기가 싫은 거야.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뭐 그 안에서 내 소득 안에서 내가 아이를 한 2명 낳을까? 아니면 1명 낳을까? 이 계산이 서는데 미래 얼마 벌지가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거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불확실성은 된 거야. 자, 그리고 또 누구 없어질까? 서빙 하시는 분들. 네, 선생님도 지금 저출산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니까 선생님도 많이 없어질 지금. 알았지? 그리고 또 은행도 아마 없어질 것 같아. 오프라인 은행이 다 온라인 은행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게 무수하게 많이 없어져.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이 나라를 운영한다. 자, 세상이 다 무기력해진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다 무기력해진 이유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럼 이제 국가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자, 국가 입장에서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미래를 몰라 얘도. 미래를 몰라. 슬프게도 여러분은 좀 시기가 좀 안타깝긴 해. 사실 더 불쌍한 애들은 지금 20대야. 왜 그런지 알아? 왜 20대가 더 불쌍하냐면 20대가 어떻게 살아남는 걸 보고 여러분은 거기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20대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자인데 졸업자가 딱 되었더니 자기는 은행이 꿈이었어. 근데 은행에서 사람을 안 보고.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대혼란의 시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들은 핵이야, 핵. 자, 선생님 시대가 더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 시대는 4차 산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 불확정성이 적어. 자, 봐봐. 60대, 40대, 20대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는 불확정성이 없어.
알았지? 그럼 대충 인생이 보여. 여기 가갖고 무슨 일 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애 키워야겠다. 40대 같은 경우도 불확정성이 좀 낮아. 알았지? 부모님 세대. 우리도 뭐 4차 산업혁명 알았까니? 몰랐지. 근데 20대는 졸업했더니, 봐봐. 20대는 졸업을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이러면 쌤이랑 뭐가 문제야? 직업이 없어요? 그렇지. 자기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직업을 찾을 수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잖아. 이게 대혼란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상을? 너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몰라. 근데 이게 지금 큰일 났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할래? 세민아 어떻게 할까? 네? 대혼란이 왔어, 지금. 그렇지? 대혼란이 왔어. 근데 국가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 누구도 말 수 없어, 이거. 우리가 지나가야지만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측.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지금. 타임머신은 타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시장이 바뀐다.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요. 시장이 바뀌어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이거 혜택을 봤어. 혜택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바로 자유학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한테 공부를 더 시키는 게 좋아. 하루라도 더 시켜야 돼, 공부를.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지? 근데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막 열심히 알려줬더니 나중에 쓸모없는 기술이 돼버렸어. 그렇지? 벌써 컴퓨터도 너무 빨리 변했잖아. 예전에 CD 있었지? 몇 년 만에 CD도 사라졌지? 예전에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했지?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장 안 하잖아. 지금 USB 용량이 엄청 커졌잖아. 근데 USB도 요즘 잘 안 써. 왜? 네트워크로 쓰잖아. 클라우드에 올리잖아. 그렇지? 벌써부터 매체가 이렇게 빨리 변했어. 20년 사이에. 그러면 너한테 하드디스크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면 쓸모 있어 없어? 없어. 벌써 쓸모가 없어. 몇 년 사이에. 원래 기술은 봐봐. 자동차 만드는 기술은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1920년부터 만들었거든. 지금까지 만들지? 기술이 몇 년이 넘었어? 100년이 넘었지. 원래 기술은 100년이 넘어야 돼. 근데 최신 기술들은 10년, 5년밖에 안 가. 미쳤지? 그럼 5년밖에 안 가는 기술을 너한테 알려줬어. 쓸모가 있어? 없잖아. 너네한테 잘못 가르치면 쓸모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한테 잘못 가르치면은 너네가 인생 낭비한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너네한테 이걸 건넨 거야. 이걸 건넨 거 사실은 뭐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미래를 어쩐다?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첫 실험이야. 지금까지는 국가가 너네가 어디로 갈지 대부분 알았어. 근데 너네 시대부터는 이제 국가가 어디로 갈지 몰라. 알았지? 국가가 어디로 갈지 몰라. 제일 불쌍한 애들은 뭐? 20대 애들. 너네는 10년을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10년 남았지. 그렇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남았지. 그냥 구경하면서 어떻게 돌아간다 하고 가면 되잖아. 근데 지금 20대는 그걸 만들어야 돼. 알았지? 됐죠? 아무튼 뭐 걔네들보다 낫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자, 봐보자. 자, 그래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과학기술. 자, 오늘날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발달. 그러니까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꾼 것들이야. 알았지?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 재밌지? 고민 많이 해봐야 돼, 여러분. 공부합시다. 공부하자.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봅시다. 자, 교통수단. 오늘 하면 물리는 완전 끝이다. 자,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한다. 야, 근데 이제 큰 문제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그 운반 관련해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운송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800만 명 정도 된대. 800
800만 명. 택시도 있고 배달도 있고 이 직업이 다 무인으로 대체될 텐데 어떡하냐. 문제가 좀 크지? 7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운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분 빼고 어리들 빼면은 실제로는 거의 한 7분의 1이 아닐 거야. 한 4분의 5분의 1? 4분의 1 이럴 거야. 자, 식량 생산. 식량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질소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든 거야. 그렇지. 만든 거. 자, 봐보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품종을 개량하고 있다. 자, 지능형 농장. 농산물이 성장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하여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도 높이고 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지. 사실은 농산물을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어. 문제가 뭐야 그러면? 그걸 사주는 사람이 문제야.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 근데 사주는 사람이 많을까? 그래.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가 이만큼인데 생산 능력은 이만큼인데 소비 능력은 코딱지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농지가 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해야죠. 뭐를 잘해야 돼? 네? 뭘 잘할 건데? 뭐 해야 되냐면 대량 생산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생산비를 줄여야 돼. 그렇지? 생산비를 줄여야 돼.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몇 명씩이 짓는단 말이야. 사람 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처럼 씨앗을 헬기로 뿌리고 농약도 헬기로 뿌리고, 알았지? 그 수확도 기계로 무인으로 다 돌려야 돼. 알았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수안동만한 땅을 한두 사람이 해야 돼. 농업을. 알았지? 너무 어렵지? 자, 의료 분야.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자기공무 영상 장치와 같이 첨단 의료 기기를 발명해야 돼. 자, 보자. 여기서 의료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파괴 검사를 제일 중요하게 봐. 파괴를 안 시키고 검사해야 돼. 만약에 세민이가 여기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고름이 막 진 거야. 그러면은 의사가 손 한번 열어볼까요? 해가지고 열어보면 안 되겠지. 머리가 다쳤어. 그러면 의사가 갑자기 머리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어때? 그럼 열어보다가 닫을 때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 검사하는 걸 비파괴 검사라 불러. 알았지? 비파괴 검사가 되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알았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암도 비파기 검사로 검사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렇지? 알았지? 이런 비파기 검사 능력이 올라가야 돼. 자, 그리고 원격 의료기술 발달로 장소에 관계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원격 의료면 뭐 논란이 많긴 한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쁜 것만 봐서 그렇지 하나, 원격으로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옆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심박수 측정기를 달아줘. 심박수 측정기. 뭐 젊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면 심장이 한 번씩 멈출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그거를 병원에서 체크를 하다가 신호가 딱 뜨면은 병원에서 바로 그 사람한테 119를 보내줘. 알았지? 그러면 그 사람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 바로 살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숨 참고 있으면 어? 숨을 참고 있으면 어떡해? 야, 심장은 무조건 뛰어. 심박수, 호흡 말고. 심장은 멈출 수가 없어. 그냥 말도 안 돼. 심장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원격 의료의 한 가지 방식이야. 근데 논란이 많긴 해. 논란이 많아. 원격 의료가 아무래도 원격 의료 해버리면 문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필리핀 의사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필리핀 의사가 실제 의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할 수가 없잖아. 이런 문제가 좀 있어. 자, 근데 아마 원격 의료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 할 수밖에 없을까?
원격 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언제 할 수밖에 없냐면 환자가 어쨌을 때 너무 고령화됐을 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못 걸어가겠어. 그럼 원격 의료를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약은 누가 갖다 주면 될까? 쿠팡 아저씨가 갖다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응? 병원 안 가고 많이 사네. 그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는 게 가장 좋아. 알았지? 환자를 눈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 컨디션이 어쩐지, 알았지? 그게 제일 좋고 나중에 결국에는 원격 의료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어디 들어가야 될까? 원격 의료는 병원이? 시골. 그렇지. 시골은 무조건 원격 의료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시골에는 병원이 없거든. 그렇지. 자, 정보통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어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피하는 게 좋아. 정보통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디든 정보를 검색하거나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다 알지?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게 5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인데 있게 된단 말은 있다 없다. 아직은. 이 당시에 만들 때는 없었어. 5년 사이에 지금 있잖아. 알았지? 이렇게 빨리 바뀌어. 여러분은 잘 체감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자, 수학 피타고라스 정의는 언제부터 시작했어? 몇천 년 전부터 시작했지? 그 정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옛날 지식은 한 번 배우면 막 몇백 년 썼단 말이야. 지금 지식은 몇 년 안에 다 사라져. 알았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기술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야. 자, 군사, 기상, 과학, 통신 등의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있다. 인쇄 출판, 종이가 아닌 전자기기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의 형태로 책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잠깐 봐보자. 자, 우리 재밌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정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대량 생산된 게 통신을 통해서 매우 많이 팔 수 있게 됐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5천만 인구 중에서 내가 5천만 인구 중에서 내가 책 한 권을 10,000원에 팔아보자. 자, 근데 이 정보통신을 잘 이용하면 80억 인구한테 한 권의 책을 1,000원에 팔아보자. 자, 그러면 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더 사기가 좋아? 밑에가 사기가 좋지? 그렇지? 이렇게 팔면 총 수익이 8천억인데 이렇게 팔면 총 수익이 얼마야? 8억이잖아. 8억인가? 이렇게 팔면은 5천억인데 5천억인데 이렇게 팔면은 8억이야. 8억이 아닌가? 8조지. 8 0 0 0 0 어디니까 8조네. 미쳤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인쇄물을 잘 만들어도 국내에서 소비되고 끝나는데 요즘은 인쇄물이나 영상 같은 거 잘 만들면 이렇게 소비되니까. 알았지? 그렇지? 어디가 좀 더 돈이 돼? 유튜브. 밑에. 그지? 밑에 유튜브 같은 게 더 돈이 돼. 알겠지? 그럼 쌤이나 유튜브를 만들 때 볼래? 유튜브를 만들 때 언어가 있는 게 좋을까? 무언어가 더 좋을까? 있는 거. 유튜브를 만들 때 무언어가 더 좋아. 네? 그게 더 재밌다. 왜냐면 80억 인구 중에서 한국말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 자막하면 되잖아요. 자막을 뭐 미국인한테 중국인한테 하면 밑에가 너무 너저분하잖아. 일본인한테 하면. 그러니까 무언어 유튜브가 더 가능성이 있어. 그럼 봐봐. 노래도 언어가 들어간 노래가 있고 무언어 노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가사를 쓰는 게 좋을지 안 쓰는 게 좋을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사가 없는 노래가 흥행하기가 더 좋아. 그래서 유튜브 리스 같은 거 보면 말이 없고 음악만 나오잖아. 맞지? 유튜브 셔츠, 인스타 리스 같은 거, 그지? 언어가 나오더라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티라미슈 이렇게 막 똑같은 말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작곡가라는 직업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 작곡가를 제외하고 음악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유리한 시장이 넓어진 거야. 맞지? 그렇지? 자, 공학적 설계 봐보자. 공학적 설계.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봐봐. 예전에는 열심히만 하면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이 돼 있어. 맞지? 보장이 되는데 요즘은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요즘은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은행원이 됐는데 갑자기 은행이 사라져. 이럴 수 있다고. 알았지? 앞 세대랑 좀 달라 느낌이.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여러분 진짜. 왜? 나라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의 여러분 딱 봐봐. 한국 지금 보니까 출산율 0.6이잖아. 어때? 국가의 미래가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게 더 나은 걸 수도 있어. 왠지 알아? 만약에 4차 산업이면 직장이 많이 사라지잖아. 새로운 직장도 생기겠지만 근데 봐봐. 운전하시던 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그러면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실직자가 될 확률이 높아. 근데 출산율이 높으면은 실직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감당이 안 돼. 오히려 감당이 안 돼. 이집트가 대표적이잖아 지금. 이집트가 뭐 실업률이 40% 이렇게 된다면 출산율이 높은데 4차 산업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된다? 내전이 터지게 됐어. 내전. 그렇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큰 사건을 겪으면 나라가 붕괴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출산율이 나중에 나갈 수도 있어. 운이 좋게. 그렇지. 운이 좋게. 내전이 터질 확률은 낮으니까. 근데 요즘 봐도 내전이 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시끄러워 나라가. 그렇지? 뭐 먼충 따지면서 막 뭐 지방에 있으면 뭐 지잡대 막 이러면서. 지방의 대학은 뭐 지잡대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고. 뭐 국민의 당이니 뭐 민주당이니 서로 거품 물고 싸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과격화되면은 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지. 서결이 막 잘한다 못한다 이러면서. 그렇지? 서결이가 파리 올림픽에서 통일 얘기했는데. 통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잠깐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사실. 아무튼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된다. 자, 보자. 공학적 설계, 과학적 원리나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창의적 과제. 지금 전기차에서 뭐가 문제야 지금? 예전에 공부할 때 설명해 줬잖아. 그 전기차 위험하다고, 그지? 실제로 좀 위험하지. 지금 그러지. 전기차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폭발이거든. 그러면 이제 폭발을 없애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렇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는 무조건 폭발하거든. 배터리는 무조건 폭발해. 참 그래서 문제다.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사용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 배터리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폭발이 왜 되냐면 봐봐. 리튬이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면은 리튬 상태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은 리튬 이온하고 전자로 분리되면서 이 친구를 이제 가지고 전기차 운행을 해. 알았지? 그래서 리튬 배터리 안에는 리튬하고 리튬 이온이 섞여 있어. 근데 얘가 오래되면은 껍질이 막 벗겨질 거 아니야. 껍질이 막 벗겨질 거 아니야. 그렇지? 맞지? 근데 리튬은 물하고 만나면, 수증기랑 만나면 폭발해.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배터리가 노후가 되면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날씨에도. 날씨가 더워도 문제가 되겠지. 날씨가 더우면 그리고
자동차는 이게 굴러가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 안은 아마 80도 내외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겉표면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 알겠지? 빠른 예술. 그럼 이제 폭발이 무조건 안정적으로 사용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겉 표면을 더 두껍게 만들면. 그럼 되지. 근데 겉 표면을 두꺼우면은 우리 더 커야 해요. 더 커야 돼, 차가. 더 커야 되고 전기 효율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그러면 전기차는 원래 전기 효율 때문에 타는 거잖아. 근데 전기 효율이 떨어지면 어때? 타면 돼, 안 돼? 안 타. 그렇지, 타면 안 되지. 이 친구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은 항상 10년에서 20년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지금 AI 나왔잖아? 지금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러워? AI가 지금 저작권 침해하고 있지. 우리 AI로 만든 자료는 다 누군가 수기로 적었던 논문에 있었던 자료야. 그걸 우리가 불법으로 쓰고 있어. 그렇지? 그럼 원 제작자는 어때? 자기 지식을 도둑맞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그냥 쓰고 있지. 이런 것처럼 모든 기술은 10년에서 20년은 돼야 돼. 자, 그래서 자, 외형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성. 봐봐. 자, 안정성 떨어지지. 외형적 요인. 봐봐, 이게 지금 안정화 시키려면 크기가 커져야 되지.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그러면 이거 이제 리튬이 사원에서 폭발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막 기체도 나갈 거 아니야. 여기 환경오염도 시킬 거 아니야. 그러지? 자, 그리고 경제성. 이런 경제성이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리고 편리성. 뜨거워지면 편리성이 더 불편해지지. 그렇지? 자, 이래서 공학적 설계는 이 모든 거를 다 고민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폭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쌤한테 연락해. 맞지? 엄청난 부자가 되기. 탈모보다 더 부자. 탈모급이지. 탈모. 왜냐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85명 중에서 한 20%만 전기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야? 16억 명이잖아.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기술료로 50만 원만 받는다고 생각해봐. 50만 원. 얼마야? 800조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 탈모약보다 그러면 깔창은 아니, 깔창은 누가 기술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나노 깔창. 기술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기술권? 기술권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을 만들면 권리를 줘가지고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아, 그 번역기 있지.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처음 만든 사람이 얼마 받았냐면 1조 원 받았대. 1조 원. 맨 처음 만든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 구글 번역기 이용해서 계속 번역하고 유튜브 댓글 번역해서 보잖아. 그지? 되게 정밀해졌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기술권을 받아.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 봐보자. 지식정보 기술,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로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정보를 상호 연결시켜서 기술과 사회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는 사회로 이끌 거다. 대표적으로 뭐 있는지 알아? 지금 이거? 4차 산업 기술 중에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있냐면 포켓몬고. 포켓몬고가 진짜 엄청난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포켓몬고는 GPS를 이용해가지고 몬스터를 잡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면은 거기마다 맵마다 몬스터가 달라지잖아. 이게 엄청난 기술이야 사실. 진짜요? 그래. 왜냐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오프라인 현상하고 심지어 위치까지 다 떠요.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이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둘이 믹스해서 뭘 했어? 게임을 만들었잖아. 맞지? 게임을 생성했잖아. 자, 그래서
배그라는 게임 혹시 해본 적 있냐? 해본 적 있나? 배그 이제 해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GPS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딱딱딱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달려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게임 스타트를 하면은 한 그 방에 이 수완독이는 한 8명이 들어와. 알았지? 거기서 이제 가상의 뭐냐? 총을 받아. 그래갖고 진짜 뛰어. 그냥 고개 숙이면서 막 총 쏘는 거지. 가짜 총 쏘는 거지. 알았지? 그런 식으로 바뀔 거야. 더 재밌겠지? 응, 더 재밌어. 자, 그 다음 나노기술. 물질이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면 물질의 고유 성질이 바뀌어 새로운 특성을 갖는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재나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해지고 자, 나노반도체, 나노로봇, 나노 표면 소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우선은 의료용에서 엄청 많이 쓰일 거야, 의료. 왜냐면 여기 한번 봐보자.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덩어리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지가 이렇게 많이 있어. 암세포가. 그러면은 이걸 정밀하게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충 다 잘라요. 알았지? 그래서 암세포보다 수술 부위가 막 9배씩 커. 어쩔 수 없어 이거. 알았지? 자, 근데 나노 로봇이 있으면은 암세포를 정밀하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자르면 어때? 환부가 크지 않아. 크지 않아. 자, 왜 암 수술 받고 사람들이 죽냐면 환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그 기능 상실이 너무 커. 근데 폐암 걸렸는데 코딱지만큼만 자르면은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거든. 이해됐지? 그리고 나노 로봇이 순찰을 도는 거야 몸에. 순찰을 들어가지고 암세포 건덕지가 될 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면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암을 무사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걸렸는데 암세포가 코로나 단백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나노 로봇이 내 몸에 들어오는 코로나 암세포를 다 잘라가지고 버려버려. 그럼 우리는 코로나로부터도 위험할 필요가 없지. 이해갔지? 그래서 나노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자,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생물의 특성과 생명 형성을 이해하고 이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유전자 재조합이나 세포 융합,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칩, 유전자 자료, 유전자 치료.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유전자 치료야. 여기 봐보자. 예전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학생 한 명이 중학생인데 암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 다행히 별일 없이 치료가 잘 됐었는데 이 친구 어머님도 암이었고 젊은 나이에 걸리셨대요. 유전? 맞아. 암이 유전인 거야. 할머님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어요. 다행히 세 분 다 치료가 되셔가지고 현재 살아있거든. 이 친구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 DNA에 문제가 있어. 그렇지? DNA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DNA에서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잖아. 이 친구를 치료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시험관 아기를 만들어가지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아야 돼. 그래야지 이 친구의 고통스러운 이 암의 투쟁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게 유전자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유전자 치료해 준 거는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의 후대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암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어. 뭐 당뇨 중에 일형당뇨 같은 경우에 걸리면 바로 죽던가. 유전이거든. 그러니까 일형당뇨 걸린 애들은 대부분 이제 단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일형당뇨면은 내가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유전자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알았지? 당뇨를 일으키는 DNA 부분을 삭제하고 정상적인 걸 집어넣어서 그래서 아기를 낳는, 알았지? 이런 걸 해야 돼. 알았지? 그게 유전자 치료야. 그래서 논란이 좀 많아. 인간의 DNA 지도가 계속 나오면 키도 조절할 수 있고 얼굴도 조절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맞아. 또 한마디로 너가 차은우 같은 아들을 할 수 있어.
알았지? 차은우의 유전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럼 너가 이제 선택적으로 얘기를 나와버릴 거라는 거지. 알았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카리나가 유행하면 카리나 닮은 딸이 나오고 차은우가 카리나 닮은 딸이 여러 명이 나오고. 그렇지, 카리나랑 닮은 딸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게 문제가 돼. 차은우 닮은 딸이 아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유행 따라가 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제야. 항상 왜 문제냐면 유행이 따라가면 인간의 유전 형질이 단순해지고 복잡해져. 단순해지면 질병이 한번 퍼졌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논란이 많아. 근데 유전자 치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거는 좀 너무 고통스럽잖아. 자, 정보통신,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아까 말해줬다시피 포켓몬고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돼. 빅데이터 여러분 알 거고. 실감형, 증강형질, 인간의 3차원 시각 인지 신호를 자극하는 실감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유사한 경험, 감성을 제공하는 기술. 이건 이제 대부분 어디서 많이 써먹냐면 그 맹인분들 있잖아. 맹인분들한테 뇌 쪽으로 신호를 쏴가지고 밖에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든가, 청각이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청각 정보를 여기 귀에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이쪽은 애플이 좀 강해. 애플이 이런 쪽 기술이 강한데,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배그인데, 알았지? 배그인데 몸을 움직이면서 캐릭터도 움직이고, 알았지? 여러분이 달리는 모션을 하면 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 하다가 말았지. 포디하지, 포디. 이 눈깔 이렇게 씌워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유행하다가 유행 안 하잖아. VR? VR.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거 쓰고 다니면 쪽팔려. 아, 그리고 미적인 것도 좀 필요해. 쪽팔리잖아 좀. 그거 하고 버스 탈 수 있겠어? 쉽지 않거든 그거. 그래서 아무래도 미적인 게 해결되어야 이 미적인 게 해결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최근 기술 보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나왔냐면 뭐가 이게 안경처럼. 창이 뜨는데 여기 클릭을 할 건데 이 눈깔로 여기 보고 눈 깜빡깜빡 걸리면 클릭되는 기술까지 됐더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맞지? 그 기술까지 나왔더라고. 얼마 전에 또 저기 과학관 같은데 비슷한데 갔는데 홀로그램 이게 안대를 썼는데 막 이렇게 창이 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 반응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가서 해봤어. 반응하더라고. 이렇게 눈에 창이 뜨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누르면 그게 신호가 돼서 넘어가는 그것까지 지금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컴퓨터가 이런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고 뇌 쪽에 스캔이 떠가지고 이걸 누르는 형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실제로 얼마 전에 원숭이네 해킹까지 성공했더라고. 그래서 원숭이를 운전자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러면 또 문제가 뭐가 될까? 원숭이 뇌를 해킹했다면 거꾸로 누구 뇌도 해킹 가능할까? 사람. 그렇지. 사람은 뇌 해킹도 가능할 수도 있어. 이건 문제가 뭐가 될 것 같아? 얘가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뇌 피싱을 해가지고 사람을 일반 아무나 찝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범죄 이용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 알겠지? 너는 기억이 없어. 근데 너가 막 알아서 얘기해 그렇지. 뇌 해킹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엄청나게 지금 엄청나게 장난 아니야. 알았지? 엄청나게 장난 아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할 때 러시아가 있잖아. 미국 국가정보원들 있지. 턴 게 아니고 걔들이 생활이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있으면 위성 있지, 위성. 이 요원한테 위성으로 신호를 계속 쏴가지고 이 사람이 못 움직여. 너무 어지럽고 막 털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기술까지 왔어. 그렇지. 그러니까 푸틴 요가가 안 돼. 푸틴 요가거나 그러면 그 러시아 그냥 국가정보한테 걸리면 너네 죽을 수도 있어.
인공위성에서. 얘한테 강한 고주파를 쏘면은, 그렇지? 위성의 그 전파를 계속 쏘면 우리가 고전파에 노출되면 뭐 토하거나 그러거든. 제소선 주고.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 몇 개에서 계속 쏴버려 예상을. 그렇지? 지금은 그 정도 기술까지 왔다. 자, 과제는 230쪽 가지고 몇 분이야? 시계 한번 가자. 벌써 24분. 여기까지만 하자. 자, 물리는 이제 끝이다.